2013의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 지문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문들을 공부하면은 반절을 맞을 수 있는 중요한 지문들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해가 되신다면은 지문들을 파일로 다운받으셔서 반복하면은 충분하게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먼저 우리 학개론을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 학자들의 이름이 나와서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대 이론을 중심으로 학자들의 이름을 모아봤습니다. 지대 그러면 땅의 이용 대가죠. 땅의 이용 대가를 설명하는 사람이 리카도의 차액지대론, 막스의 절대지대론, 튜넨의 위치지대론, 알론소의 입찰지대, 그리고 헤이그의 마찰비용, 이렇게 해서 5사람을 기억합니다. 니, 막, 튀, 알, 해, 다시 막, 튀, 아래, 차절이, 임마,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가지고 5사람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1번에 여기 나온 지문들은 다 맞는 말이니까 차근차근히 읽으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지대 발생 원인을 그 수학체감 법칙에 꼭 나옵니다. 수학체감 현상. 그리고 뭐냐면은 비옥한 토지, 비옥도를 통해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게 리카도의 차액지대. 마르크스는요, 핵심 단어가 소유죠.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대가 있다 해서 절대지대. 그래서 열등지도 지대가 있다. 우등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등지에 지대가 있다 설명한 것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세 번째 튜넨은요, 위치지대인데 위치가 지대다. 튜넨이 발표한 책이 고립구기론. 핵심은 수송비죠. 수송비를 통해서 지대가 생겼다 라고 설명한 것이 튜넨의 이론인데, 이 튜넨의 생각이 다음에 나오는 알론소라는 사람의 입찰지대에 영향을 미치죠. 입찰 그러면은 경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 단어가 최대 지불 능력이죠. 그래서 땅의 이용 대가에 따라 용도가 결정된다 라고 설명한 것이 알론소의 입찰지대. 그 다음에 헤이그라는 사람이 도시에서 마찰 비용, 마찰 그러면 방해가 되는 요소인데 그 마찰 비용을 교지해갖고 교통비와 지대다 해갖고 5사람을 기억하는 거죠. 리, 막, 튀, 알, 해, 차, 저, 리, 임마 반복해서 리카도의 차액지대, 막스의 절대지대, 튜넨의 위치지대, 알론소의 입찰지대, 헤이그의 마찰비용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지대 성격을 고전학파는 잉여라고 했어요. 그러면 잉여라는 것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격이 높아지면, 생산물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가 높아진다. 이게 순서 기억을 해야 돼요. 이렇게 설명한 것이 잉여라는 관점이고, 잉여라고 보는 관점을 고전학파라고 하는 겁니다. 7번에 가서 그래서 고전학파는 토지와 자본을 구별했다. 이 말이 의미가 있어요. 구별하지 않았다 그러면 틀립니다. 학파는 고전과 신고전이 있는데 대개 고전학파를 물어봐요. 그래서 토지와 자본을 구별했다. 땅을 불로소득으로 봤다. 잉여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전학파는 원가 방식의 근거를 두었다 라고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런 지대를 일반적으로 확대시킨 사람이 마샬이라는 사람의 준지대죠. 준지대 그러면 지대에 준했다. 땅이 아니면서 그게 기계, 기구를 말하는 거죠. 핵심 단어가 일시적이죠. 단기적, 일시적으로 기계, 기구의 대가를 마샬은 준지대 했는데 10번에 가면은 기계, 기구만이 아니라 개량공사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소득도
준지대로 보았다는 점, 이것도 맞는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마샬의 준지대 개념을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초과 이윤 성격을 갖는 지대를 경제지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 경제지대는 더 받는 돈 이렇게 기억하고 경제지대를 파레토 지대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 요소의 대가는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전용 수입을 초과해서 더 받는 돈, 그래서 공급자 이하에 해당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경제지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용 수입은 뭐냐? 현재 받고 있는 돈. 그래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돈, 그리고 최소한의 돈, 혹은 기회비용, 이런 말이 나오면은 전용 수입이고, 전용 수입을 초과해서 더 받는 돈은 경제지대다. 기억하시고, 아까 준지대를 설명한 분이 마샬이라는 사람이 이게 개인의 노력 없이 사회 전체의 노력으로 생기는 지대를 공공 발생지대, 공공이 지대를 발생했다.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보다는 사회 전체가 지대를 만들었다. 이 지대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초과 이윤인데 마샬의 공공 발생 지대, 이렇게 기억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대 이론에 관련된 학자들을 봤다면은 입지론에도 입지 그러면은 용도에 따라 땅이 정해지는 건데 공업입지론, 상업입지론 이런 말이 나오고, 공업입지론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 베버라는 사람의 최소 비용 이론, 르시라는 사람의 최대 수요 이론, 비읍 시옷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베버의 비읍, 비용의 비읍, 그 다음에 르시의 시옷, 수요의 시옷. 그래가지고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쪽에다가 공장을 만들자 해가지고 원료 쪽이냐 시장 쪽이냐 운송비를 강조를 했던 사람이 베버의 최소비용 이론이라고 한다면은 32회 때 등장을 해서 이번 33회 때는 다음에 나오는 르시라는 사람의 최대 수요, 이게 수요가 가장 큰 쪽인데 이 전제를 하나 기억합니다. 원자재가는 균등한다는 전제예요. 교통비도 일정하다는 전제입니다. 전제 없이 수요가 최대가 아니고 원자재가 균등, 교통비가 일정, 농업인구가 일정, 균등 이런 전제 하에 수요가 최대가 되는 지점에다가 공장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르시입니다. 베버는 공업 입지론에서 공급 쪽을 이야기했다면 르시는 수요 쪽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합한 사람을 물어볼 여지가 있어서 세 번째 사람으로 스미스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비용 수요 통합 이론인데 준최적 입지, 그러니까 베버라든가 르시는요 가장 최선의 곳에 한 곳을 설명을 했는데, 이 준최적 입지는요 말하자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 내, 이 이윤 창출이 뭐냐, 그 지점에 들어가면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가지고 수익만 난다면은 어디든지 입지할 수 있다는, 여러 곳의 입지를 설명할 수 있는 옵티멀 로케이션, 최적 입지가 아니고 준 최적 입지 개념을 강조한 사람이 스미스라는 사람의 준 최적 입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상업입지론에 네 사람이 나오는데 크리스탈러, 레일리, 컨버스, 허프 이렇게 네 사람, 크래커, 중인문학.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중심지는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설명을 했는데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최소 요구치가 존재한다. 물건이 팔려가는 거리는 재화의 도달 범위, 그 안에 최소 요구치가 있다 라고 해서 중심지의 성립 조건을 설명하면서 5번에 가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에 의하면 그 중심지의 규모에 따라 고차, 저차, 고차는 시청,
저 차는 동사무소 이러면서 상권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걸 실증했죠. 뒤에 나왔던 네일이라는 사람은 이제 유인력을 설명하죠. 그래가지고 크기의 비례 핵심은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고 시장과 시장 사이의 유인력을 설명한 사람이 네일리죠. 세 번째 사람은 컨버스라는 사람이 그 네일리가 이야기했던 유인력이 두 개의 유인력이 일치하는 그 경계점을 설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컨버스라는 사람이 나올 때는 경계, 분기점 이런 말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 허프라는 사람은요, 이제는 시장 내, 시장 안에서 소비자가 선택을 한다. 선택한다는 개념에서 확률이 나오고, 이 선택한다는 개념에서 허프의 생각은 미시적 분석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그때 영향을 주는 것이 마찰계수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죠. 마찰계수라는 말을 통해서 소비자가 선택하는데 영향을 준다. 그래가지고 허프의 생각은 9번에 가면은 실제거리, 시간거리뿐만 아니라 효용이라는 비용 공간 요인도 고려를 했다라고 설명한 것이 허프의 생각이고, 이번에는요, 허프의 유인력 계산, 상점의 유인력 계산 문제 꼭 계산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소매 입지를 어느 곳에 들어가야 특정 점포가 매출을 얻을 수 있는 장소를 설명하게 되는데, 넬슨이라는 사람이 소개를 하면서 양립성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양립성은 서로 고객을 주고받는 관계로, 그래서 두 점포 사이에 서로 보완 관계가 있어야 매출이 좋아진다 라고 설명한 사람이 넬슨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하자면 상업입지, 크래커허, 중인, 분학 읽고 마지막에 넬슨 이런 사람들을 봤는데, 우리 개론 가운데 입지론이 아니면서 알아야 될 이번에 시험 문제로서 의미가 있는 사람이 헨리 조지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요, 땅에서 나오는 땅의 지대 수입만으로 뭐냐면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라고 해서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를 하면은 경제적 손실이 생기는데, 이 경제적 손실은 비탄력일수록 작아져요. 그런데 땅이라는 건 완전 비탄력이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없어서 가장 바람직한 세금이 된다라고 주장했던 헨리 조지라는 사람, 이번에 기억하시고요. 참고로 외부효과 문제, 외부효과를 협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코즈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코즈 정리 이런 사람도 한번 참고로 기억하고, 그 다음에 13번에 가서 우리 시대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도래를 해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요구 수익률에 반영하라 라고 설명한 사람이 피셔라는 사람이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어빙 피셔인데, 피셔 효과 그러면 요구 수익률에 인플레이션을 반영한다. 우리가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인데, 무할인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무위험률에다가 할증률 플러스 인플레율인데, 바로 이 인플레율을 포함을 한 것을 피셔 효과라고 한다 해갖고, 세 사람 헨리 조지, 코즈, 그 다음에 피셔 이런 사람을 설명을 하면서 14번에 가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은행에서 받은 이자를 명목금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금리는 돈의 가치인데,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빼면은 실질금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부동산의 실질 임대료는 줄어든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면서 우리 학자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 입지론을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개발에 관련된 내용인데, 부동산을 개발할 때 우리가 일정한 단계, 예, 부, 타, 금, 건마 이런 방법이 있어요. 아이디어, 예비적 타당성, 부지,
그 다음에 구체적 타당성, 금융, 건설, 마케팅 이런 방법으로 부동산을 개발을 하는데 여기에 위험이 생겼을 때 그 위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부동산 분석이고 그 부동산 분석은 5개가 있어요. 순서대로 지, 시, 시, 타투, 지역경제, 시장, 시장성, 타당성, 투자 분석이다. 해갖고 기억하시되 중요한 것은 밑에가 투자 분석이 상위 분석이고 경제성 분석이 하위 분석이어서 포함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상위 분석에 해당되는 투자 분석이 타당성을, 타당성이 시장성을, 시장성이 시장을, 시장은 지역경제 분석을 포함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이 가운데 여러 가지 분석들의 용어가 출제가 잘 나오는데 그러면 시장성 그럼 뭐냐? 매매 가능성, 방법은 흡수율 분석이다. 시장성은 매매 가능성이고 방법은 흡수율 분석이고 흡수율 분석은 얼마나 소화됐느냐를 따지는 거니까 여기는 특정 부동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흡수율 분석은 구체적이고 미시적 분석이 되는 것이고 이런 걸 따지는 것은 과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제성 그러면은요 항상 경제성은 타투를 묶어서 타당성과 투자 분석을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수익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수익성이라는 걸 따질 때는 DCF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서 투자 결정을 내려지는데 순영가는 0보다 클 때 수익성은 1보다 클 때 내부는 요거보다 클 때 제가 순순해 순영 수일 내요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타당성 경제성 분석에서 내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민감도 분석은 뭐냐? 얼마나 민감하냐 민감하지 않느냐를 따지는 것이고 여기에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 결과치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의미가 나오면은 민감도 분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분석에서 6번에 특별히 투자 분석은 무슨 말이냐? 지, 시, 시, 타, 투에 가서 마지막에 있는 투자 분석은요. 핵심 단어가 최유효 이용. 그럼 최유효 이용이라는 게 최고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 이런 말이 나오면은 투자 분석이 된다는 것도 체크를 해 봅니다. 자, 여기까지에서 분석을 해봤다면은 조금 이제 우리 부동산 뒷부분에 가가지고 관리와 마케팅 쪽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마케팅이 중요하지만 32회 때 두 문제나 출제에 대해서 관리 쪽의 지문들을 정리를 해봅니다. 그 중에 7번은요. 우리 신탁이라는 말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담보신탁이라고 한다는 것 그리고 신탁이라는 말이 나오면 핵심 단어가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말이 핵심 단어 그리고 부동산 관리는요 가장 소극적인 관리로 시설 관리가 있다면 가장 적극적인 관리로 자산 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 단계에 가장 밑에 시설 가장 위에 자산 관리가 있다면은 중간 단계에 부동산 관리 내지는 재산 관리가 있다. 이 부동산 관리와 재산 관리를 좀 초점을 맞춰 보시고 그래서 부동산의 임대차의 유지 그래서 수익을 만드는 관리 이걸 부동산 관리라고 한다. 가장 상위의 부의 극대화 자산 가장 소극적인 시설 가운데 부동산 관리이다. 그래서 9번에 가서 자산 관리는 부를 극대화 돈을 많이 벌도록 한다. 포트폴리오 이런 개념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 자산 관리라고 본다면